안녕하세요, 별님들. 벌써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별자리 주간 운세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하늘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이 쌍둥이 23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처녀자리 27도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이 지금 물고기 자리 3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태양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도씩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 물고기 자리 9도에서 이 달하고 180도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보름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 보름달의 시기 때에는 특정 영역, 이 영역을 점성학적 용어로는 하우스, 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삶의 어떤 특정 영역이 강하게 영향이 발현되거든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보름달하고 합삭이라고 불리는, 합삭은 이제 금음하고 초승의 어떤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합삭하고 보름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도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 보름달 같은 경우에는 그 달의 에너지가 가장 강한 시기인 거고, 이 합삭의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에너지가 가장 강한 시기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기는 특히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일어난다? 특정한 삶의 영역이 강하게 드러난다. 또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진행하는 일들이 마무리되어지거나 또는 전환점을 맞는다.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드러나요. 어떤 일인지는 이제 그 별자리별로 다 다르겠죠. 예, 그거는 이제 별자리별로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성이 천왕성하고 90도의 각도를 이루게 되는데요. 보면은 여기 천왕성이 있고 여기 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딱 직각으로 90도로 만나는 시기가 되는데요. 지금 보면 천왕성이 7도 21분에 있고 이 토성이 7도 40분에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마 한 몇 일 전쯤에 뭐 한 10일 후반때쯤 아마 이제 만나기 시작할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 만나고 있다라고 봐도 되죠. 이 행성하고 어떤 행성이 만난다라는 말은요, 이거는 특정한 각도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이 보통 특정 각도가 0도, 이거는 같은 자리에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60도, 90도, 120도, 그리고 180도. 요렇게 보통 5개의 각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특히나 이 90이랑 이 180, 0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90도의 각도를 맺으면, 그리고 이제 맺을 때에는 오차 범위는 1도 이내로 봅니다. 이 진행 같은 경우에는. 트랜짓이죠. 오차는 1도. 그러니까 지금 천왕성이 7도 21분에 있으면 6도 21분에서 8도 21분에 토성이 이제 위치를 하면은 보통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90도로 만났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이 토성이라는 거가 이제 천왕성이라는 거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 거거든요. 토성이라는 거는 어떤 백그라운드 같은 겁니다.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배경 같은 건데, 어떤 큰 환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시스템, 패턴, 큰 패턴. 하여튼간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은 어떤 사소한 일들이 있을 거고요. 이 사소한 일들이 벌어지는 큰 어떤 배경이 되는 큰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배경이 되는 큰 환경이 토성입니다, 보통. 그래서 요런 큰 배경이나 큰 환경이 천왕성이라는 거는 급격한 또는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를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양자리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양자리 같은 경우는 달이 세 번째 집에서 여섯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죠. 보면은 달이 이쪽에 있고 이렇게 쭉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12번째 집에 있는 태양이랑 여섯 번째 집에서 보름을 이렇게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12번째 집의 태양의 기운도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집의 기운도 강해지게 됩니다. 보통. 그러면 이 12번째 집이라는 거는 휴식하고 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집 같은 경우는 건강이라던가 아주 어떤 사소하게 신경 써야 되는 일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일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관련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제 휴식을 취하는데 영원히 취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해야 된다. 약간 게을렀던 마음을 정비하고 또는 좀 풀어졌던 마음을 정비하고 일상으로 좀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소한 어떤 그런 업무, 매일 하는 업무 또는 청소 같은 것들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것들을 가볍게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애완동물이나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있다면 강아지 있으면 강아지 산책 열심히 시켜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사소하지만 중요한 일들 이런 쪽에 집중을 하면서 리프레시. 그런데 이걸 무리해서 한다 안 한다? 무리하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무리하진 않는 상태 내에서 사소하게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집 토성과 두 번째 집 천왕성이 90도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토성이라는 게 지금 어디서 작동을 한다고요? 11번째에서 작동을 하는데요. 이 11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구라던가 사교, 그 다음 어떤 그룹, 동료와 이제 그 밀접한 집이에요. 그런데 이 천왕성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어떤 큰 변화 또는 이벤트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이런 쪽에서의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나 사건 사고가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우리가 주로 어울리는 어떤 그룹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좀 어울리는 친구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또는 어울리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고 동료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내가 평소에는 어울리지 않던 또는 평소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 또는 낯설은 또는 아주 참신한 어떤 그룹에 내가 일시적으로 속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또 90도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또 어떤 색다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또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황소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자리 같은 경우는 달이 지금 두 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고 이 달이 쭉 진행을 해서 다섯 번째 집까지 쭉 가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집에서 태양하고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11번째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이지 않은 활동들을 보통 나타냅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활동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학원을 간다. 예를 들어 이런 거라던가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예를 들면 또는 사교적인 활동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이런 느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교적인 활동 우리가 일상적이다라고도 느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가족이나 집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만나러 간다라는 개념은 좀 약간 마실 간다라고 느끼면서 꾸미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시내 나간다 이러면은 뭔가 우리가 막 꾸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는 이렇게 막 꾸미지 않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일상적이지 않은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 근처에서 그냥 스레바 질질 끌고 친구 만나러 간다. 이거는 11번째 집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시내에 친구를 만나서 놀기로 했다. 이런 경우가 이제 11번째 집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점성하기 좀 쉽지가 않은 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나 어떤 에너지
또는 기운에 대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의 속에 이렇게 숨어져 있는 거거든요. 속에. 이거 현상이라고 치면. 그러면은 이 눈에 안 드러나는 이 속에 있는 에너지는 유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드러나는 현상은 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세모, 네모, X 이런 식으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기운은 유사한 거죠. 그러면 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현상을 이 점성학자나 이런 역학을 하시는 분들은 같은 유의 어떤 사건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이해하고 공부를 한 사람은 이 현상을 보면서 이 안에 숨어져 있는 기운을 보거든요. 근데 이 기운이 동일하니까 동일한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개의 사건이 다 다른 사건으로 느껴지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예를 들어서 친구, 동료,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떤 좀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영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그 단어적으로 뭐 이건 비슷할 수 있지만 얘네 셋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단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거나 뜻하는 걸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가 다 이 11번째 집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느껴요. 11번째 집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면 이런 모습을 띠고 드러나게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1번째 집에 대한 거고요. 이 5번째 집 같은 경우는 나의 에너지가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집입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인다.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좀 한다. 주도적인 에너지를 좀 끼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들하고 뭔가를 이렇게 여럿이서 뭘 한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내 욕심보다는 어떤 친구들의 어떤 그 분위기 또는 의견, 전체적인 의견 여기에 우리가 이제 맞추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기본 이타성인데 맞추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 5번째 집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중심.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건 내 생각이나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친구들이나 어떤 그룹이 있다라 그러면 내가 있고 이렇게 속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나라는 사람의 영향력을 좀 더 크게 만든다. 이런 영역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명예, 그러니까 인정을 좀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는 여기가 정말 내가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나 어떤 영역인 것 같다라고 내가 느낄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는 나랑 좀 안 어울리는 영역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집 토성과 첫 번째 집 천왕성이 이제 90도의 각도로 만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10번째 집 토성이 있고 첫 번째 집에 여기 천왕성이 있죠. 10번째 집 같은 경우는 그 사회생활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요쪽 있는 건데 또는 프리랜서 분들은 뭐 프리랜서 일이고 일이신 거고 요런 쪽이 이제 10번째 집인데 요곳에 이제 근본 어떤 베이스적인 부분이 큰 변화를 맞이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보통 이게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냐면 예를 들어 내가 회사를 만약에 다니고 있어요. 내가 회사를 다닙니다. 회사를. 근데 내가 이제 이 회사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 회사 자체가 전사적인 차원에서 돌아가는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또는 이 회사하고 뭐 다른 회사하고 어떤 연결된 것도 있을 거고 뭐 또는 이 회사라는 거는 이 더 큰 사회 속에서 존재를 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토성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회사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천왕성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면은 이 회사 전체가 어떤 이슈에 휩싸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합병을 하거나 뭐 이사를 가거나 또는 구조조정 같은 걸 하거나 예를 들면은 또는 부서 통폐합을 하거나
또는 우리 어떤 우리 내가 속한 조직의 어떤 장이 좀 바뀌거나 뭐 지사장이라던가 이런 장이 바뀌거나 그런 식으로 좀 거시적 변화의 개념이에요. 거시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거시적인 환경에 내가 속해 있으니까 영향을 받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강하게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약하게 받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어떤 네이탈 차트, 개개인의 어떤 차트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점성학 상담을 거의 한 15년 정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면 같은 차트는 거의 없어요. 같은 차트가 되려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4분 이내의 오차로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쌍둥이도 4분 이내의 오차로 태어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같은 시간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지역이 좀 다르면 또 그것도 다른 차트로 봅니다. 그래서 거의 확률상 같은 차트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다 다릅니다. 사람은 차트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다 원래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 다르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다 다른 사람들을 12개의 어떤 그 카테고리로 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쩔 수가 없죠. 당연히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는 것보다는 12개의 카테고리로 묶는 게 정확도가 좀 더 높겠죠. 근데 가장 정확도가 높은 거는 개개인별로 다 특별하게 보는 겁니다. 개개인별로 다 개성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되게 부각하면서 다 특별하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하죠. 여러분들이 나 정확하게 조금 점성학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쌍둥이 자리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달이 그 첫 번째 집에서 네 번째 집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집에서 보름을 맞이하죠. 10번째 집은 태양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10번째 집은 이제 사회생활이라고 그랬고, 네 번째 집은 가정생활입니다. 보통 이 반대편에 위치하는 거는요, 반대예요, 반대라는 뜻입니다. 반대니까 반대편에 위치하겠죠. 그렇죠? 첫 번째 집의 반대는 7번째 집, 10번째 집의 반대는 네 번째 집,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으로 그려놓고 원에서 이 반대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반대, 이렇게 반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10번이 사회생활이면 4번은 뭐 있어요? 가정생활. 1번이 나라면은 7번은 뭐예요? 남.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2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물이거든요. 그럼 8번은 뭘까요? 남의 재물. 되게 쉽죠. 그다음에 이게 5번은 나거든요. 그러면은 10번은 우리죠, 우리. 그렇죠? 이는 나. 이거 이런 식으로 반대에 위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어떤 사회적인 에너지가 지금 강한 시기인데 그런 사회적인 에너지를 내 걸로 체화한다라는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적응한다라고 보면 돼요. 특정 상황에. 그러니까 10번째 집이 오게 되면 보통 약간 하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게 되거나 또는 어떤 우리가 부각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표 같은 거 한다고 쳐요. 이건 부담스럽죠. 그런데 요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쵸?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는 부담을 이겨내야 되죠. 하여튼간. 그러면 10번째 집이라는 거는 이러한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또는 이 사회 앞에서 내가 서야 되는 어떤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여기 때 긴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뭐가 되죠? 익숙해져. 이게 좀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체화되죠. 체화. 이런 게 또 오겠죠. 그게 이제 10번째 태양에서가 어떤 네 번째 달의 어떤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째 토성이 12번째 집에 천왕성하고 90도의 각도를 이루는데 보시면 여기 토성이 있고 여기 천왕성이 있어서 90도의 각도를 이룹니다. 9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 같은 경우입니다. 또는 큰 방향성.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가 이제 세 번째 집이거든요. 세 번째 집은 장기적인 거예요? 아니죠, 단기적인. 그리고 큰이요? 아니죠, 작은. 뭐예요? 방향성.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점성학 공부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행성, 그러니까 점성학 공부를 하면요, 이 별자리, 그 다음에 그 행성, 그리고 집, 이거에 대해서 진짜 무지막지하게 공부합니다. 계속 공부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요런 집이나 별자리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반대편인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습관으로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간 9번째 집은 이제 장기적인 방향성이나 큰 방향성인데, 이 12번째 집 같은 경우는 숨겨져 있는 건데요. 근데 이 지금 보면 이 12번째 집의 천왕성, 여기서는 이 집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천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천왕성이 영향을 끼친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이 토성이라는 게 이런 장기적인 방향성이나 큰 방향성 같은 건데,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조금 좀 뭐랄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어떠한 것에 내가 몰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는 어떤 참신한 경험을 줄 수는 있는데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냐, 이건 좀 물음표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를 해볼까요? 그 IT 계열의 지금 프로그래머인데, 갑자기 제가 나는 일식 요리사가 되고 싶어. 나이가 지금 한 30대 35살 이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장기적인, 이거는 갑자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걸 꿈꾸면서 대학을 알아보거나 학원을 알아봐요. 그리고 등록까지 혹시 했어.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걸 배우니까 약간 흥분되고, 또는 뭔가 참신한 기분이 들긴 한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까요? 이건 좀 미지수죠. 당연히 가능할 수도 있지만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떠한 가능성으로 내가 좀 리프레시하거나 또는 나의 한계를 돌파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오버스럽지는 않나 라는 거를 좀 점검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계자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자리 같은 경우 달이 12번째 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지나서 세 번째 집까지 진행을 하고요. 9번째 집에 있는 태양하고 180도로 만나서 보름달을 이루게 되죠. 이 9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에 관련이 있다라고 쌍둥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집 같은 경우도 어떤 이동이라던가 변화랑 좀 관련이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3번, 9번을 통칭해서 이거는 동양의 어떤 사주적인 용어긴 한데, 약간 이제 역마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마라는 건 이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이 태양이 9번째 위치에서 달이 세 번째 있거나, 또는 달이 9번째 위치하고 태양이 세 번째 있거나, 이런 경우는 어떤 변화나 이동이 심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요게 좀 더 변화의 폭이 더 심하겠죠, 요거보다는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또는 작은 어떤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큰 계획이 있으면 그 큰 계획을 해보기 전에 작게 시도해보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해본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8번째 집의 토성이 11번째 집의 천왕성하고 만나서 90도의 각도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 8번째 집 같은 경우는 참 이해하기가 쉬운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덟 번째 집 토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되게 오래된 또는 고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천왕성을 만나서 터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외면하기 힘들고 또는 이거를 영향을 막 강하게 받는 거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덟 번째 집 같은 경우는 골치 아픈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요거는 굉장히 압박을 나한테 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좀 긍정적으로 아주 가끔 작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만남이. 그런 경우는 보통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나한테 압박을 주던 게 있었는데, 내가 있고 압박을 주던 게 있었는데 이 압박을 주던 게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리둥절 하면서 좀 이제 편해지겠죠. 그치? 예를 들면은 이게 긍정적인 A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상사 때문에 상사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만약에 근데 상사가 갑자기 잘려버렸어요. 그러면 이 고통이 갑자기 없어지겠죠. 이런 개념이라던가, 또는 이게 이제 긍정적인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뭐 부모님 때문에 내가 되게 고통스럽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모님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웠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고통이 없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갑작스럽게 그런 어떤 굉장히 고통을 주던 어떤 구속이 사라져버린다, 또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조금 드물고 대다수는 압박이 드러난다, 고질적인 문제는 압박이 터진다,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골치가 아플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다스려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건강 같은 개념도 갑자기 뭐가 터진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었었는데 내가 그걸 만약에 꾸준히 관리했으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꾸준히 관리를 안 했다 하면은 그 고질적인 문제가 터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사자자리 한번 볼게요. 사자자리 같은 경우에 지금 달이 11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고, 두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고, 다섯 번째,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요. 다섯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집에서 태양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집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역경이라던가 어려움을 보통 나타내는데, 이러한 역경이나 어려움에 내가 당당히 맞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는 내가 이 어려움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에너지를 쏟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빡센 한 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집에서 토성이 이제 있고 천왕성이 영향을 주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좀 일곱 번째 집 같은 경우는 일곱 번째 집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외부에서의 기운이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기운을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이제 나한테 영향을 강하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배우자나 또는 파트너, 연인 또는 어떤 나와 대등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어떤 사람. 만약에 내가 매매 같은 거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매매 대상자겠죠. 이런 식. 또는 저한테 만약에 상담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상담해주는 사람이죠. 상담자, 상담 진행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런 것들이 일곱 번째 집이에요. 근데 일곱 번째 집에 토성이 있는데 이제 천왕성에 영향을 강하게 끼친다라는 거는 나의 어떤 문제나 이슈가 아닌 어떤 타인의 문제나 이슈에 내가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예측하거나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좀 힘들 수 있죠. 이게 엮여가지고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어떤 일에 웬만하면 안 엮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엮이게 되면은 이 천왕성 기운에 내가 엮여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되게 피곤하게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뭔가 뭐 집을 판다라고 했을 때 매매자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매매자가 갑자기 변덕을 부려서 갑자기 매매를 취소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골치가 아프겠죠. 그렇죠? 골치가 아프죠. 그런 식으로 좀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 천왕성이라는 놈은 예측이 불가능한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고요. 처녀자리 볼게요. 처녀자리의 달이 지금 10번째에서 이 첫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집에서 7번째 집에 있는 태양과 보름달을 맺게 되죠. 그렇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7번째 집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나라는 걸 나타내는 거는 1번이거든요. 1번 나. 그러면은 그 외에는 어떻게 보면 다 내가 아닌 사람들로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그런데 이 12번째하고 이 두 번째는 조금 예외예요. 얘는 이제 열외고, 왜냐면 나랑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외부적인 어떤 개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주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로 봐요. 얘네들은 제외고, 나머지는 이제 다 사람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3번은 이웃이라고 볼 수 있고, 4번은 가족, 그 다음에 5번은 자녀,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뭐 부하 직원, 그 다음에 10번은 상사, 그 다음에 11번은 갑자기 생각이 나. 11번은 친구, 동료, 이런 식으로 보죠. 그러면은 7번은 뭐예요? 이게 보통 파트너 또는 경쟁자. 이게 뭐냐면 나와 동급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동급. 그러니까 잘 보면 얘네들은 나와 동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동급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보통 우리가 친구라고 얘기했을 땐 어떤 그룹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 애들이 있죠. 여러 애들이 있고 내가 있겠죠. 이걸 다 친구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 중에 친구 한 명이 내가 일하는 애가 있고 내가 있는데 내가 얘한테 굉장히 경쟁심을 많이 느껴요. 그러면 이제 나와 대등한 개념이죠. 또는 내가 어떤 이 C라는 친구한테 되게 뭔가 단짝인 느낌을 느낍니다. 단짝. 동등한 의미에서. 그래서 내가 얘를 돕기도 하고 얘가 나를 돕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서로 상호작용이 활발해요. 이것도 이제 대등이죠. 이렇게 이제 한 명 한 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대등한 경우에는 이게 7번째가 되는 거고요. 이 전체적인 어떤 친구 그룹이라는 느낌은 11번째가 되는 겁니다. 이 유연한 사고가 필요해요. 점성학 같은 경우는. 하여튼간 7번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대등한 어떤 관계의 사람이죠. 그쪽에 어떤 이슈가 이제 이번 한 달 동안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외부적인 제안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O인지 X인지 A인지 B인지 결정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이 처녀자리 분들한테 이번 주는 좀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집에서 토성이 이제 9번째 집에 있는 천왕성하고 90도의 각도를 맺게 되는데요. 6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상적인 개념입니다. 또는 그 스케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수행하는 어떤 스케줄들 있잖아요. 그런 스케줄들인데, 근데 토성이라는 건 백그라운드라고 그랬죠. 그 일상적인 어떤 큰 패턴이나 어떤 그 베이스가 있는데요.
요게 천왕성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만약에 청소기가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욕조 같은 게 있거나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근데 이게 갑자기 고장 나는 거예요. 고장. 또는 컴퓨터라고 치면은 이게 갑자기 고장 난다고 쳐요. 그러면은 일상이나 스케줄에 지장이 생기죠. 지장. 그쵸? 지장.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일상이나 스케줄의 어떤 베이스를 이루는 어떤 기구라던가 기계, 하여튼간 이런 것들이 천왕성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지장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왕성 볼게요. 천왕성이래요. 천칭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천이라서 헷갈렸어요. 달이 9번째 집에서 진행을 쭉 해가지고 12번째 집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12번째 집에서 이 태양이 6번째 집에 있는데 여기랑 180도로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 6번째 집에 이제 태양이라는 거는 이거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일들. 지루하고 좀 짜증나는 어떤 일들이에요. 그냥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청소하고, 운동하고, 밥 먹고, 일하고, 그냥 일상들이요. 이게 6번째입니다. 또는 반려동물. 정말 손 많이 가죠. 제가 고양이를 6마리 키우는데 그 중에 덕수라고 한 마리가 있어요. 얘가 미치겠어요. 얘가 자꾸 제 방에 똥을 싸요. 원래 고양이들은 똥오줌을 잘 가리거든요. 근데 이 덕수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사 오고 나서부터 똥을 찔끔찔끔 싸더니 요 근래에는 폭풍 똥을 쌉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똥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에 똥을 치우고 있는데 정말 귀찮죠. 이런 게 이제 6번째 집인데 참고로 저는 천칭자 상승입니다. 저는 천칭 상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 천칭 할 때 더 집중이 되는 걸 어쩔 수가 없는데요. 하여튼간 이런 좀 귀찮은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거나 이슈가 되는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12번째 집이라는 거는 이거는 수용의 집입니다. 수용, 받아들임 또는 방치. 되게 반대되는 느낌이 있죠. 수용하거나 방치하거나 하여튼 그런 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상들을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매일매일 깔끔하게 잘 하든가 아니면은 방치해서 문제가 커지게 놔두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진자분들은 엄청 대단한 거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것들에 더 집중하시고 그런 것들에 좀 몰두하셔서 잘 준비하시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데 집중을 하는 시기로 보내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집에 토성이 8번째 집에 천왕성하고 이제 또 90도를 맺는데요. 5번째 집에 토성이 있고 8번째 천왕성이 있고 이렇게 90도를 맺습니다. 그러면은 이 5번째 집 같은 경우는 유흥의 집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또는 자기 표현의 집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집이에요. 만약에 예술 하시는 분들은 내가 평소에 안 해봤던 어떤 예술 작품에 도전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예를 들어 동양화를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서양화를 한번 그려본다던가 정말 파격적이죠. 이런 느낌들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이런 거고 그리고 만약 유흥의 개념으로 갔을 경우 안 해봤던 놀이를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5번째가 자녀거든요. 그럼 자녀 쪽에서의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네, 이 정도로 볼게요. 그 다음에 정갈자. 정갈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이
그 8번째 집에서 11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11번째 집에서 5번째 집에 위치한 물고기 자리 태양하고 180도를 맺으면서 보름에 위치하게 되죠. 5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유흥의 집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유흥 또는 자기를 에너지를 펼치는 쪽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11번째 집은 대외적으로 아주 펼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즐겁겠죠. 즐거운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투자 같은 걸 만약에 하시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투자 행위에 몰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떤 투자의 어떤 성과가 날 수도 있죠. 나거나 만나거나. 월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 보름에는요, O 또한 월, X 이런 게 이제 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항상 진행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보통 이 결과라는 것이 어떤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시작이 되기도 하고 또는 끝이 되기도 하죠. 끝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 이 어떤 전환점, 요런 개념이 보름이나 아니면은 합삭 때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째 집 토성 볼게요. 4번째 집 토성과 7번째 집 전환성. 이게 보면은 태양하고 토성이 이렇게 연달아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5번째 집 태양을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이거 4번째 집의 토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 별자리, 사수자리 같은 분들은 이제 4번째 집에 태양이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중첩되는 느낌의 설명이 있는데요. 이 집이라는 거는 어떤 삶의 영역을 나타내는 거고, 행성이라는 거는 이 영역에서 어떤 이벤트가 벌어진가,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별자리 같은 경우는 어떤 이벤트, 그리고 이 별자리는 이 이벤트가 어떠한 성질을 지녔느냐, 이 개념을 나타내요. 어떠한 유형이냐, 뭐 이런 개념 같은 거. 좀 애매하지만 이 별자리가 요거를 정확히 세 개를 구분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감을 좀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점성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건 점성학이든 뭐 타로든 뭐 사주든 이게 추상적인 학문들이라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렇게 인식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학문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가 필요한 건데, 공부를 하다 보면 점차 그 각각의 개념들이 좀 명료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건 공부가 좀 깊어지고 경험이 많아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4번째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의 뿌리가 되는 영역인데, 보통 가족이나 아니면은 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요 가족이나 집에서 어떤 베이스적인 그런 거에 어떤 베이스적인 걸 이루는 건데,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집 자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쪽에 천왕성이니까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 또는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 좀 피곤할 수 있겠죠. 보통 2, 4, 6, 그 다음에 8, 10, 12 이런 짝수들은요, 안정적인 기운, 안정적인 좀 각쪽에 가까운 그 집이에요. 집. 안정하고 어떤 뭐 도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고, 안정하고 불안정? 불안정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느낌이라서 안정. 그러니까 스터블하고 다이내믹인데 동적, 정적이란 동적,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네요. 동적, 그쵸? 보면은 요 짝수집은 정적인 집이고 홀수집은 동적인 집입니다. 그런데 이 천왕성이라는 놈은 굉장히 격렬한, 말도 안 되게 격렬한, 그러니까 10개 행성 중에서 가장 격렬한 행성이에요. 가장 동적인 행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천왕성이 이 홀수집에 영향을 줄 때에는 그나마 좀 아주 부정적이다 이렇게까지는 읽지는 않는데, 이 짝수집에 영향을 줄 때에는 부정적인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부정적인 쪽으로. 이게 이제 결과가 예를 들어 긍정적일 수는 있는데 결과가 혹시라도 긍정적이더라도 그 과정이 굉장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긍정적인가? 라고 보긴 좀 쉽지가 않죠. 과정도 좋고 우리 결과도 좋고 해야지 퍼펙트하다고 얘기하지. 과정은 너무 피곤한데 결과는 좀 좋아. 이거는 또 좋다고 보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하여튼간 아니면은 과정도 피곤하고 결과도 피곤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천왕성이 이 짝수의 어떤 집에 영향을 이렇게 줄 때는 좀 피곤함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짝수의 집에 영향을 주는 어떤 상승 별자리들이 뭐가 있냐라고 보게 되면 지금 보게도 공교롭게도 짝수 별자리들이 많습니다. 짝수 별자리들. 무슨 얘기냐면 황소자리, 그 다음에 뭐 황소자리, 그 다음에 개자리, 그 다음에 처녀자리, 정글자리, 그리고 염소자리, 물고기자리. 이 별자리들은 좀 이 토성과 천왕성의 만남이 반갑지가 않을 소지가 높고요. 그나마 요 천칭자리, 사수자리, 물병자리, 양자리, 쌍둥이자리, 사자자리 이런 쪽은 그나마 조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거는 뭐 단식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그냥 대략적인 어떤 분위기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수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수자리 같은 경우에 지금 달이 개자리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보면은 개자리래요. 쌍둥이 자리에서 이동을 하죠. 근데 7번째 집에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10번째 집까지 이동을 하고 10번째 집에서 태양하고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10번째 집은 좀 대외적인 활동입니다. 그리고 4번째 집은 어떤 준비를 나타내요. 그래서 준비한 것을 좀 펼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토성이 그래서 내가 뭔가 뭘 준비했던 게 이제 평가를 받는다던가 그렇죠? 또는 뭐 예를 들어 취업 준비를 했다 그러면 이제 취업 원서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전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시도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또 참지 못한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참아왔던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참지 않고 표현한다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집의 토성과 6번째 집의 천왕성이 만나는 건데요. 그 3번째 집이나 6번째 집 같은 경우 일단 특히 3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동에 가까운 집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이동을 하다가 어떤 사건 사고를 또 겪는다 뭐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안 가봤던 어떤 동네라던가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생전 잘 뭐 고속버스 같은 걸 잘 안 타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내가 뭔가 고속버스를 타고 좀 멀리 내가 안 가봤던 동네를 갈 일이 생겼다.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째가 가끔 어떤 문서 처리 뭐 이런 쪽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문서 처리 같은 경우가 예상치 못한 어떤 난관을 만나서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비자 같은 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어떤 그 처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천왕성 같은 애가 껴들면은 갑작스럽게 뭐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거나 이걸 가지고 약간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만약에 문서 처리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동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치 못한 이동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즐기십시오. 뭐 피하지 못하면 즐겨야지 뭐. 피할 수 있으면 피해 보시고요. 피하지 못하면 즐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염소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자리 같은 경우에 달이 6번째 집에서 9번째 집으로 이렇게 이동 중이고 9번째 집에서 3번째 집 태양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죠. 제가 이제 그 계자리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3하고 9라는 거는 변화와 관련이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시기가 이제 정신이 좀 없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많으면 정신이 없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럴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본격적으로 뭐 변화가 시작된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번째 집 토성과 5번째 집의 천왕성이 90도로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집의 어떤 토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 두 번째 집이 재물이거든요. 그리고 토성이라는 건 이 재물의 베이스적인 부분입니다. 아주 큰 어떤 재물을 보호하고 있는 어떤 큰 어떤, 우리가 금고가 있다고 치면 이 금고에 돈들이나 금괴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이 돈이나 금괴는 두 번째 집을 나타내는 거고, 이 금괴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 금고는 뭐예요? 이게 토성인 겁니다. 이 토성에 망치 같은 게 탁 치어지거나 아니면 금고가 갑자기 새 금고로 바뀌거나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물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다, 또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 같은 거 하거나 그런 거는 자제해야 됩니다. 자제. 왜냐하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주의하시고요. 재물 주의하셔야 돼요. 그 자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물병 자리 보도록 할게요. 달이 지금 5번째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동해서 8번째로 가고, 그 다음에 8번째에서 이 태양하고 만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두 번째 8번째는 또 재물하고 관련된 집입니다. 그래서 재물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취득을 하거나 소유를 하게 되는 게 생길 수 있다 라고 보여지죠. 지출이 좀 늘 수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소유를 위한 지출일 겁니다. 그래서 뭐 좋게 얘기하면 만족스럽다, 뭐 우리가 사고 싶은 거 사면 만족스럽잖아요. 이런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안전한 영역입니다. 2번이라는 거는 되게 안전한 영역을 뜻해요. 내가 좀 안전한 영역에서 머문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전한 영역에서 머물면 뭐가 되죠? 심심하죠? 심심하죠. 그래서 되게 극도로 심심하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가.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집의 토성과 네 번째 집의 천왕성인데, 첫 번째 집의 토성, 네 번째 집의 천왕성. 이 첫 번째 집은 나를 나타내요. 그러면 토성은 우리가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모습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토성인데요. 이 모습을 파격적으로 변화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패션을 갑작스럽게 바꿔본다던가, 뭐 또는 안 하던 운동을 갑작스럽게 한다던가. 근데 운동 너무 갑작스럽게 하면 몸에 무리 갑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갑자기 뭐 피어싱 같은 걸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또는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죠. 안 하던 짓. 나는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사람 같지 않은 짓들을 막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자리 한번 볼게요.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에 지금 달이 네 번째 집에서 7번째 집으로 이동하고, 7번째 집에서 첫 번째 집에 있는 달하고 보름달을 이루게 되죠. 첫 번째 집은 나라고 얘기했죠. 7번째 집은 나와 동등한 어떤 사람입니다. 사람.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배우자나 파트너 또는 경쟁자한테 적극적으로 내 에너지를 뿜어낸다, 뭐 이런 겁니다. 내 주도권을 쥐고 어떤 관계를 주도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여자나 남자, 그러니까 이성을 만나려고 노력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집의 토성과 세 번째 집의 천왕성이 90도. 12번째 집의 토성, 세 번째 천왕성. 12번째 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집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12번째 집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 이벤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유나 원인을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이, 알 수 없다는 뜻이. 왜냐면 이벤트가 일어나면 이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요 영역은 우리한테 안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몰라. 예를 들어.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탕탕 발생하면 뭔가 드러나겠죠. 근데 원래 모르던 영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이유가 뭐고 원인이 뭐고 이게 왜 발생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느낌을 좀 느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예상치 못하게, 정말 예상치 못하게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토성 같은 경우는 조금 내가 컨트롤하거나 다루기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뭐랄까 골치 아픈 일로 터지면 굉장히 좀 피곤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뭐 물고기 자리가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물고기 자리 상승에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토성 7도나 이 토성 7도 여기 물병 자리 7도에서 일어나거든요. 이런 사건이.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런 사건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90도의 각도로 이렇게 있으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물병 7도라고 치면은 정갈 7도, 그 다음에 사자 7도, 그리고 황소 7도, 이렇게 이제 요런 쪽에 어떤 중요한 행성들, 뭐 태양이나 달이나 뭐 이런 행성들이 놓여 있거나, 아니면은 뭐 금성, 뭐 화성, 이 정도의 행성도 돼요. 하여튼 이런 느낌의 행성들이 여기 배치되어 있으면 좀 직방으로 오죠. 그 기운이 직방으로 옵니다. 또는 이제 뭐 토성, 뭐 목성, 수성도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 행성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런 행성이 있는데 전체적인 내 네이탈 차트에서 이런 행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에 굉장히 강하게 그런 이벤트를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파이시스의 이벤트가 이 12번째 토성이라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거든요. 예상치 못하고 뭐 약간 큰 문제라서. 근데 이게 모든 물고기 자리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 정갈 7도, 사자 7도, 황소 7도에 좀 중요한 행성들이 놓여 있으신 분들에게 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12별짜리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주간 운세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지금 타블릿을 사용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원래 글을 쓰면서 말을 하는 걸 되게 편하게 느껴서 좀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글씨가 개발사별이죠. 그러니까 글씨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제 말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이라는 게 제가 이제 좀 말을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판서가 뭐 저렇게 개떡 같냐, 좀 양해나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판서라기보다는 내가 말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개념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박또박 쓰려고 하면은 제가 이제 글씨 쓰는데 집중을 해가지고 오히려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게 이게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귀로 듣는 것도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박또박 쓰다가 말을 어설프고 제대로 못하느니 그냥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글씨는 개발사별 쓰자, 이렇게 지금 된 것 같아요. 일단 더 잘 쓰도록 노력은 해보겠는데 좀 발전의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글씨 모양 가지고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그 귀로만 들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별님들 그 양자리부터 물고기 자리까지 한번 봐봤고요. 이번 한 주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2월달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